자, 이제 면세점을 보겠습니다. 156페이지. 얘가 뜻이 그냥 해석하면 무슨 뜻이에요? 네, 취득세를 면세, 그러니까 세금을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기준점 그런 뜻입니다. 그죠?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데라겠죠? 면세점. 그죠? 남자들은 되게 싫어하는 데고. 남자들은 저기를 안 가는 게 제일 장땡이에요. 일단 와이프랑 같이 가면 빈손으로 못 나옵니다.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여자들은 그리고 사달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구경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사겠다는 뜻이에요. 남자들은 순진하게 구경만 할까? 정말 그렇대. 알았어. 그럼 구경하고 진짜 그냥 나와버리면 문 나오는 순간부터 분위기 쎄합니다. 제가 한번 옛날에 제주도 갈 때 그냥 잠깐 거기 면세점도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 잠깐 하는데 거기를 구경한다고 들어갔는데 진짜 구경한다고 나왔거든요. 표정이 진짜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쎄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아까 유난히 관심 가진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까 그거 사고 싶으면 사 그랬더니 그 말 끝나자마자 아니 뭐 하더니 그냥 무슨 가고 있어. 그랬더니 아까 그거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야, 내 진짜 여자 말은 해석이 안 돼요. 같은 한국말인데 왜 이렇게 은유법이 많아요. 그죠? 막 뭔가 의미가 있어 막 뒤에. 근데 같은 얘기인데 상황에 따라 틀려. 똑같은 말인데 지난번에 이 뜻이었어? 근데 이번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와이프하고는 대화를 안 하는 게 장땡이에요. 내가 느낀 거야. 말을 하지 마야 돼. 괜히 길게 얘기하면 해석이 안 돼. 계속 머리를 굴려야 돼. 이게 무슨 얘기지 무슨 의미지 이런 거죠. 자, 취득세도 면세점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고 갑자기 얘기하니까 막 이게 집어 던지네. 취득가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면 취득세 면제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 운 나쁘면 이걸 고칠 수도 있어요. 이거를 뭐 예를 들면 산출세액 아니면 옛날에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세액은 세금을 말하는 거죠. 세금이 아니라 취득한 물건의 가격이 얼마? 50만 원 이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만한 제도죠. 예를 들면 땅을 샀는데 여러분이 50만 원짜리를 사시면 취득세를 뭐 해주겠다는 거야? 면제를 해주겠다. 면제. 땅 50만 원짜리 부동산은 해당 안 된다고 봐야죠. 그죠? 거의 있을 만한 제도긴 합니다. 근데 말했죠. 티코는 된다. 이제 티코. 그죠? 이건 30만 원 주면 좋은 거 살 수 있어요. 지금은 근데 없죠. 단종돼가지고. 그죠? 자, 지금 있으면 나 또 이게 타고 싶어요. 이게 차 기름도 안 먹고. 그죠? 기름 넣을 필요 없고 주유소만 지나가기만 하면 계속 주유소 앞에 시음원만 하면 계속 얘가 차 휘발유 향기로 막 가거든요. 차가요. 굉장히 좋은 차예요. 근데 거기 조심해야 돼. 맨홀 같은 데 있잖아요. 이렇게 총총인데 거기 지나가다 빠져요. 티코는 조심해야 돼. 옛날 그거 한번 빠졌다가 티코가 빠져가지고 뚝 빠지니까 거기 있는 파리가 너 누구니? 그러니까 티코가 그랬어. 나 자동차야. 그러니까 파리가 그랬어. 네가 자동차면 난 독수리다 이놈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얘기도 있고 막 그렇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조심하시고 가액이 50만 원 이하까지는 세금 부과하네요. 그럼 50만 원 이하니까 얼마까지는? 50만 원까지는 취득세 부과를 안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하니까 그죠?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연부취득의 경우는 연부취득이 뭔지 아시죠? 돈을 1년에 한 번씩 주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거죠. 이때 얘는 면세점을 뭘 가지고 판단한다? 총액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 과세표준은 연부금액 이렇게 배웠죠. 그죠? 과표는 연부금액이고 면세점은 연부금 총액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질문을 뭐라고 낼 수 있어요. 이걸 바꿀 수 있죠. 연부취득은 연부금액을 기준으로 면세점 여부를 판단한다. 그럼 틀린 거죠. 그죠? 그런 거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이게 재작년 시험에 정답으로 나왔었다 있죠? 요거. 아이고. 이게 재작년 시험 문제 정답으로 나왔던 거예요. 다음 주 옳은 걸 고르시오. 요대로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도시건축물 취득 후. 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땅이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사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제도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잘라서 하는 거죠.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면세점 이런 사람이 없겠어요? 있지. 저 같아도 하겠죠. 왜? 이 세금 그죠?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5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왜? 세금 안 내려고. 이걸 만약에 허용하게 되면 우리나라 세금대에서 한 명도 없겠죠. 취득세 안 내겠지. 왜? 땅 따먹기 안 되잖아요. 이렇게 땅 사가지고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그죠? 이렇게 땅을 벌려가는 거.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하듯이 저만 했나요? 땅 따먹기를? 그죠? 그래서 이 확장해가지고 취득세 1억이라고 쳐봐요? 그럼 1년 360을 해가지고 1억을 벌 수 있다면 하죠. 연봉 1억 버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거 할까봐 이걸 만든 거죠. 1년 안에 이 붙어있는 걸 1년 안에 사게 되면 면세점을 어떻게 한다? 전체를 한 건의 취득으로 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면세점 적용 받았죠. 이 50만 원이니까. 다음 달에 또 사면 1년 안에 산 거죠.
이때는 어떻게 판단해? 얘랑 얘를 한 건으로 봐. 그럼 두 개 합해서 얼마야? 100만 원. 그럼 얘는 돼, 안 돼? 안 돼.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법의 규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걸 한 거야, 누가. 그냥 뒷북 친 거지. 우리나라 법이 개인 뒷북을 많이 칩니다. 공법 같은 걸 뒤따라가는 거예요. 누군가 그걸 한 거야. 그러니까 맞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우리 사람 머리가 진짜 좋거든요. 이런 쪽으로는 또.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는 거야. 사기치는 사람들이. 공법 막 공부를 많이 하는 거죠. 왜? 그래야 사기를 치니까. 근데 법은 이제 나중에 따라가는 거죠. 나중에. 그죠? 대단한 사람 많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주차장 용도가 있게 주차장 용지죠. 주차장류가 여기다가 주차 타워를 세우는데 거기에 건축행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의무규적으로 여기다 예를 들면 주차장 용지를 무조건 얼마 정도 나와야 되고 나머지 얼마? 여기는 건축행위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옛날에 중개업하는데 이런 분이 있었어요. 보통 5층을 짓는다 그러면 주차장을 어떻게 만듭니까? 1, 2층 건물 짓고 3, 4, 5층을 주차장을 만들죠. 이 사람은요. 1층에 건물 짓고 2층, 3층, 4층을 주차장 5층에 건물 지었어요. 이게 1, 2층 짓는 거 차이가 있어요. 왜? 5층은 고층이잖아요. 거기만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있거든. 꼭대기층으로 하는 애들 있죠. 뭐 예를 들면 카페라든가 이런 것도 있죠. 레스토랑 같은 건 예를 들면 5층이 좋잖아. 1층보다는. 그러면 2층에 짓는 거 얘가 난 거야. 그럼 얘가 분양가가 높은 거예요. 1층은 원래 1층이가 높고 주차장도 가운데 있잖아. 그 이 사람 이걸 이렇게 분양해가지고 보통 다 그렇게 안 하는데 처음으로 이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다 분양 엄청 됐어요. 싹 다 분양되고 돈 엄청 벌었어요. 이 사람. 그때 우리 그 업계에서 소문이 막 돌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구경 갔었거든 실제로. 근데 2층, 1, 2층하고 3, 4, 5층에 2층이 효과 별로 없거든요. 1층은 괜찮아, 2층은 좀 떨어지거든. 근데 5층은 이게 의미가 다르거든. 이 사람이 이렇게 했더라고. 야,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발상전 안 하니까 대본에 완전 분양 다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죠. 그거 해가지고. 그죠? 땅 사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얘기입니다. 붙어있는 걸 한꺼번에 사시면 전체를 보한다. 한 건의 토지 건축물 취득으로 봐서 면세점 여부를 판단한다 해서 이렇게 그대로 나왔던 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으로 나왔으니까 최근에 여기를 또 언급하면 이쪽 어딘가를 또 낼 수 있겠죠. 그럼 요 부분 조심해야 돼요. 연부금 총액이 아니라 보다 연부 금액으로 간다.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156페이지 면세점 나오죠. 3번에. 양가로 1번에 취득가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죠? 이렇게 됐고요. 2번이 그거죠. 토지 건축물 취득한 자가 1년 안에 전체를 사게 되면 1년에 전체를 한 건으로 봐서 면세점을 적용한다. 왼쪽 참고해 보시면 연부 취득의 경우 면세점 그랬죠? 거기다 했죠. 총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연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부가세는 뭐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죠. 부가세는 두 개밖에 없다. 그죠?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 그죠? 누가 봐도 하는 국세, 누가 봐도 지방세. 그죠? 누가 봐도 지방세. 이렇게 해서 어떻게 풀어야 했어 이거요? 지방세, 지방세는 지방세 갖다 붙이고, 그죠? 지방세 갖다 붙이고, 국세는 국세 갖다 붙여요? 자, 나머지는 감면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다 써놓고 보면, 아이고. 자, 잘 보세요. 여기 지방세, 얘는 국세니까 농특세, 국세 붙이고, 어디만 조심하시라 있어? 취득세. 자, 취득세는 부가세가 두 개예요. 여기 농어촌 특별세가 붙고,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이게 왜 두 개라겠죠? 우리 앞전에 배웠죠? 지난 시간에. 그죠? 옛날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었는데, 얘가 둘이 뭐 했어? 둘이 눈이 맞아서 결혼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얘가 취득세로 된 거지. 그럼 옛날에 취득세예요. 농특세 10% 붙었고요. 옛날 등록세, 이렇게 붙은 거, 원래가. 개정되기 전에. 얘가 통폐합됐죠. 그러니까 이 농특세는 원래부터 어디 있던 애야? 취득세에 붙던 애고요. 등록세가 통폐합되면서 등록세 붙는 지방교육세가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구조상 그래서 부가세가 두 개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만 잘 기억하시라 했어. 취득세는 지방세인데도 국세인 농특세가 붙는데 얘만 몇 프로고 10%고 나머지 부가세는 몽땅 20%입니다. 뭐 감면이 됐든 뭐든 다 20이고 얘만 10%예요.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요거. 그죠? 취득세 붙는 농어촌 특별세만 10%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그냥 지방세, 국세 갖다 붙이면 됩니다. 양도세는 여기 보시면 납부세액에 부가세가 없죠. 근데 감면이 있어요. 이 감면은 무슨 뜻이냐면 이 감면까지 잘 안 물어보는데 세금을 깎아주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안 내는데 부가세는 내야 돼요.
그러니까 비과세란 말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바로 비과세 할 건데, 뭐 감면 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비과세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얘도 100% 감면을 받으면 감면은 50% 감면도 있고 30%도 있고 100%도 있겠죠. 그럼 만약에 100% 감면 받으면 세금 안 내죠. 얘도 세금 안 내요. 둘 다 안 내는 건 똑같아요. 근데 비과세는요, 얘는 과세를 안 하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세금이든 아무것도 안 내요. 신고할 필요 없고 그냥 그 자체로 과세가 안 되는 거니까. 근데 감면은요, 세금을 계산해서 깎아주는 거예요. 근데 깎아주는데 1억을 감면 받았다? 그럼 이거를 깎아주고 여기다 뭐를 걷어? 농특세 20% 내야 돼요. 그럼 1억에 얼마? 2천만 원을 걷어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농특세, 취득세, 등록세, 양도, 소득세는 뭐가 있죠? 감면을 받게 되면 뭐는 내야 된다? 농어촌 특별세 20%는 부가세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깎아줘도 부가세는 걷어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비과세는요, 내가 신청하지 않거나 뭘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감면은 내가 감면 대상이라고 국세청이나 지자체에서 깎아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찾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감면 대상이면 본인이 감면 신청을 하셔야지 해주지, 걔들이 알아서 이거 감면 대상이네요 해서 깎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감면 대상에 본인이 해당되면 신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그냥 다 낼 수도 있죠. 그럼 나중에 환급 신청을 해야 되는데 복잡해져요. 그럼 엄청 복잡해요. 한 번 받아간 돈은요, 걔들이 다시 꺼내오려면 엄청 복잡해요. 서류도 막 여러 개 꾸며야 되고. 그러니까 혹시나 자기가 감면 대상이면 무조건 해주겠지 그러면 안 돼요. 감면은 뭐라고요? 내가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지 감면해준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세금은 깎아줘도 부가세는 내야 되는데, 양도세는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양도세 1억이 나왔잖아요. 양도세 1억을 내야 돼. 납부세액 1억이야. 그럼 이거는 내고요, 여기에 이걸 내요. 지방소득세 10%를 냅니다. 그럼 양도세가 1억이 나왔어. 그럼 1,000만 원에 뭘 내야 돼? 지방소득세를 내야 돼요. 우리 앞전에 설명했었죠. 이게 지방세인데 얘는 뭐라겠어요? 소득세 낼 때 추가적으로 내는 게 10% 지방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소득세가 뭐 있어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도 법인소득세거든요. 그죠? 걔네들은 다 뭘 내요? 지방소득세 10%를 낸다 그랬잖아. 양도소득세도 소득세잖아. 그러니까 뭐네요? 지방소득세 10%를 내는 거야. 그 얘는 뭐가 아니다? 부가세. 그럼 틀리는 거지. 부가세 아니라고 했잖아요. 독립세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는 것만 내고다가 뭐라고 하면 돼요? 양도세는 납부세액에 지방소득 10%를 부가세로 부과한다. 그러면 땡 틀립니다. 옛날에 얘가 2014년인가? 그때까지는 얘가 부가세였었어요. 그때 당시는. 그때는 부가세가 3개였어요. 근데 얘가 독립세로 바뀌어버렸어요. 성격이. 그러니까 얘는 지금은 부가세랑 틀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엔 부가세가 없는 거예요. 대신 양도세를 감면받았을 때는 얘를 내니까 이때 뭐 얘는 부가세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깊이 감면까지는 몰라도 돼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두 개 있으니까 국세 갖다 붙이고 지방세 갖다 붙이고 어쨌든 취득세만 특이하니까 저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부가세는. 그죠? 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156페이지 보면 그 부가세 나왔는데 농특세, 지방교육세하고 뭐 엄청 복잡하잖아요. 뭐 이상한 얘기 써 있고.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요거 계산하는 걸 써놓은 거예요. 이거. 얘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런데 이게요. 취득세가 만약에 과표가 1억이다. 그럼 취득세 4%면 4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지방교육세 20%, 농특세 10%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따로 계산해야 돼 이게. 그걸 써놓은 거야. 얘는 원래 등록세에 붙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옛날에 등록세 세율로만 곱해서 세금 계산을 20% 내고, 요거는 옛날에 취득세 붙었으니까 옛날에 취득세 2%만 곱해서 세금 계산해서 거기다가 10%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는 얘기거든. 근데 지금 알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거기까지는 안 가셔도 돼요. 이거는 나중에 뭐 공부 좀 되시면 5, 6월 달에는 한번 할 수는 있는데 안 해도 그만이고, 중요한 그게 아니라 농특세 10%, 지방교육세 20%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쪽에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보겠습니다. 157페이지 25회 때 기출문제 예제 문제죠. 자,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20. 취득세 부과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고 취득세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세거래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OX? 그때가 말했죠. 아까 4대 독자 태어나서 답 썼던 이게 1번이에요. 답이. 틀렸잖아. 이게 정답이라니까.
2번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라고 돼 있죠? 그러면 등기하기 전까지. 근데 이거는 지문이 잘못된 게 25회 때는 맞았는데 지금 정확한 점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뭐라고 돼요? 등기등록 관서에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하는 날까지라 해야 맞아요. 왜? 이것도 틀린 의미는 아닌데 법조문 이렇게 안 돼 있고 이걸 수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라고 해야 맞아요?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하는 날까지 이래야 정답이 되는 거지. 얘처럼 등기하기 전까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이때 당시는 이게 맞는 지문이었는데 이게 수정이 안 된대요. 3번은 뭐냐면 이건 지금 제가 안 했는데 뭐 등기등록 관서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납부 보조금을 발견했을 때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관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며칠 이내 다 60일이라 했죠. 이건 그게 뭐예요? 통보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세금을 안 낸 걸 발견했어. 그럼 지자체 장에게 야, 너 이거 세금 걷어라고 다음 달 며칠까지? 10일까지 통보합니다. 이건 며칠 이내 그런 얘기는 아니죠. 며칠 이내 다 60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론은 숫자가 세 가지가 있는 거지. 결론은 뭐 60일, 10일, 30일.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4번은 신고 납부죠. 가산세액이 나왔네. 가산세 그러면 징수 방법이 뭐라겠죠? 보통 징수 그런 얘기고. 5번 아까 뭐라겠어요? 법인은 장부 작성 보존 의무가 있는데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이때도 뭐가 나온다? 가산세 몇 프로?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익숙한 얘기 그냥 나와요. 대부분 여러분 보시면. 그런 식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만 안 틀리면 돼요. 막 이것저것 할 거 없고. 이제 문제가 어렵게 나오든 쉽게 나오든 어쨌든 반 이상은 반절 정도 이 정도 수준에 나오니까 이거 그냥 이거 안 틀리고 맞추고 찍어서 한 2개 나왔으면 10개 맞으면 돼. 막 어렵게 막 심각하게 막 심도 있는 거 해가지고 의미 없어요. 그거 공부 못해요. 근데 점수가 안 나와 여러분. 어려운 거 하면. 그죠? 이게 왜 이래? 아 이건 이제 아까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를 보겠습니다. 옆에 157페이지. 비과세는 말 그대로 아까 과세를 안 하는 거예요. 취득세. 이게 뭐겠어요? 옛날에 취득세도 비과세되고 등록세도 비과세했던 애들은 지금도 둘 다 묶어서 뭐 해주면 돼? 비과세. 그러니까 얘네들은 옛날에 취득세도 비과세해주고 등록세도 비과세해줬던 애들이죠. 그걸 이제 통폐합해서 취득세 비과세. 첫 번째 뭐예요? 국가 등. 국가는 다 비과세죠. 그죠? 얘네들이 과세 주체잖아. 무조건 비과세입니다. 자, 이게 은근 시험에 잘 나오는데 뭐가 굉장히 잘 나오냐면 최근에도 나왔어요. 외국 정부 있죠. 외국 정부도 비과세 해주는데 외국 정부는 특징이 있어요. 뭐요? 상호주의라고 그래요. 야, 좋은 얘기예요. 상호주의 있어 보이죠. 상호주의 무슨 얘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뜻이에요.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배웠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너 얘 머리카락 10개 뽑아서 일로 와. 너도 얘 뽑아. 똑같이 몇 개. 10개 정확히 뽑아.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했어. 그럼 우리도 걔네들이 우리나라에서 정부 재산을 뭘 취득하게 되면 우리도 뭐 한다? 과세를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비과세 해주는 건 맞는데 서로 똑같이 간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요 얘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게 은근 잘 나와요. 외국 정부는 뭐다? 같이 하면 같이 비과세. 과세면 우리도 과세. 이렇게 가는 거지 무조건 비과세 해주는 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1번이 그거예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 외국정부 주한국제기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에 대해서 과세는 외국정부 취득은 뭐한다? 부과를 한다. 그랬죠? 양가로 2번은 국가 지자체도 기부 체납시키는 거예요. 기속이 되거나 뭐 한다고요? 기부 체납. 그럼 소유권이 누구한테 간다는 거야? 국가한테. 그러니까 국가가 취득하는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뭐죠? 비과세. 그런데 안 되는 게 2개 나와요. 이거는 외울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국어예요, 국어. 1번. 국가 등의 기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팔아먹었대. 당연히 안 해주죠. 그리고 뭐? 기속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됐대. 아니, 기속을 시켜야 비과세인데 팔아먹고 이행을 안 하겠대잖아. 그럼 당연히 비과세 안 되는 거죠. 이거 외울 것도 없는 거죠. 뒤쪽 넘어가면 뭔가를 대가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거를 기속을 시켰는데 그 대가로 뭔가를 받거나 하면 비과세를 안 해줘요. 뭐라고 돼 있어요? 국가 등의 기속 등의 반대 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 기반 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그러니까 내 거 주고 국가 소유 다른 부동산을 공짜로 받았다는 얘기죠. 대가 받았어? 걔는 비과세 안 해줘요. 그리고 또 뭐 있어? 기부 체납 대상물에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았대. 무슨 뜻이에요? 내가 기부 체납하면서 뭐라고 그래?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공짜로 쓰다가
그리고 나서 너한테 기부할게 이런 것들은 인정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비과세 안 해주겠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외울 것도 없는 거죠. 그냥 당연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타 나오죠? 자, 1번에 뭐가 나와요? 신탁. 얘가 얘한테 신탁을 했어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요. 위탁자라고 그래요. 얘를 수탁자라고 하죠. 뭐 다른 얘기죠. 요 얘기가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다 걸려 있어요. 여기 다 걸려 다 나와요. 그죠?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이거 한꺼번에 정리하면서 강의를 할 건데 지금은 취득세니까 얘가 A하고 B라는 부동산 가지고 있다 얘한테 맡겼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서 실제 주인은 누굽니까? A, 위탁자죠. 갑, 위탁자. 그 명의는 얘 앞으로 돼 있죠? 등기는 넘어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얘한테 판 거 아니죠? 이 법에 따라 네가 내 대신 관리해달라고 맡긴 거예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이 법에 따라 관리 목적으로 등기만 넘겨받은 거지 실질적으로 취득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죠? 비과세를 해줍니다. 당연히. 자, 얘가 사정이 생겨서 병한테 다시 옮겼어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수탁자. 입장 똑같죠? 관리만 하는 거. 얘도 비과세. 자, 신탁 기간이 끝났어. 그러게 돼요? 원위치하죠? 자, 위탁자는 새로운 물건 사오는 거 아니죠? 자기 거 도로 찾아오는 거잖아. 뭐죠? 비과세 줍니다. 그래서 얘는 이게 비과세인데 얘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있죠. 탁탁이 탁탁. 그죠? 신탁 재산은 뭐? 탁탁탁이 비과세. 위탁탁탁. 위탁자, 수탁자, 수탁자, 신수탁자, 수탁자, 위탁자. 얘만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신탁 나오면 뭐만 기억하면 돼? 탁탁은 비과세.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탁탁탁탁탁탁이 비과세다. 수탁자로부터 수익자. 비과세 안 돼. 수탁자로부터 수익자. 안 된다니까. 탁탁 아니잖아. 탁익 이는 안 된다니까. 그냥 탁탁만 기억을 하니까. 여기서요 이렇게 나왔다는 거.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어. 여기서 일리 갔어. 비과세 안 돼. 안 된다니까. 탁익 이는 아니라니까. 탁탁만 비과세라니까. 이거요 몇 년 전에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이거만 박스로 이거 하나만 박스 차가 4개를 써놓고요. 다음 중 비과세 아닌 걸 고려라. 하나. 그럼 뭐요? 3개가 탁탁탁이야. 탁탁탁탁탁. 그거만 비과세야. 나머지 하나는 비과세 안 돼. 그럼 그냥 풀면 돼요. 문제. 자 보세요. 2번에 1번 신탁으로 신탁재산치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랬죠? 다만 자 보세요. 신탁재산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뭐한다? 재민. 이거는 비과세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시험에 나왔었거든 이 질문이. 근데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여기 뭐가 없어? 탁탁이란 말이 없잖아. 그럼 비과세 안 돼. 그렇게 풀는데 이거 그런 문제 주워먹기 문제죠. 1, 2, 3번 보세요. 위탁자, 수탁자, 2번 수탁자, 위탁자, 3번 수탁자, 신수탁자잖아. 그죠? 탁탁탁탁탁 이거만 기억하면 돼. 나는 외울 거 없어요. 그죠? 그럼 비과세다. 끝. 그죠? 양거나 2번은 환매권이라고 그래요. 환매가 뭐예요? 도로 사온다. 환매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끼리 하는 환매 특약 등기가 있고 법률에 따른 환매 두 가지가 있는데 개인끼리 환매하는 건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걔는 특례세율로 세금을 내셔야 되고 요거는 법에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법률에 따른 환매는 뭐 해준다? 비과세 해줍니다. 그럼 얘가 지문에 얘가 혹시 나오면 그 앞에 징발재산 정의에 관한 특별주치고 국가 보유에 관한 특별주치법 부처 어쩌고 나오잖아요. 이 법을 외울 필요가 절대 없는 거지. 어떤 사람 이걸 외우더라고. 징발재산 정의에 관한 특별조치법. 아니 이런 거는요 지가 알아서 나와요. 그리고 꼬랑지에 뒤에 법이 나오고 꼬랑지에 환매 어쩌고 나오면 아 얘가 법이 나오고 환매니까 법률에 따라 환매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래는 비과세거나 이러면 되지. 그걸 막 국가보유 특별조 폐지범 부치 2항에 따른 동원 대상지액 이걸 왜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법 이름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왜? 지가 알아서 나와요. 그잖아요. 그걸 왜 외워? 뭐. 국계법 그럼 알면 되지. 그리고 굳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 국토 이용 및 계획이든가? 갑자기 헷갈리네? 계획 및 이용인가? 이용 및 계획인가? 그게 무슨 소리가 있어? 설마 시험 문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인데 그걸 시험 문제래.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 이름이 틀렸어? 얘는 정답이 아니 문제 잘못됐어. 이러진 않잖아요. 국계법 그럼 끝나는 거지. 이용이 먼저든 계획이 먼저든 상관없는 거야. 그죠? 근데 법이 이거 있는 거지. 법을 순서 만들 때는 국토의 뭐요? 계획 및 이용이죠. 왜? 계획을 먼저 짜가지고
이용을 하란 얘기야. 막 이용하면 난개발 되니까. 그럼 당연히 이름이 계획 및 이용이지. 신경 쓸 거 없어요. 이거 절대 외우지 마세요. 쓸데없는 거 외우지 마세요. 앞에 선생님들이 그냥 있어보이라고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주법 국가 보유에 관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은 약간 차별화를 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런 거는. 그죠? 자, 3번은요. 이거 굉장히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임시건축물. 임시건축물은 비과세 줍니다.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옛날에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면 자꾸 나만 조선시대 사람 같아가지고 옛날 동춘 서커스단이라고 그죠? 그 서커스 유명한 우리가 서커스단이 있어. 지금은 거의 명맥이 없지만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우리 동네 시골에 오잖아요. 저 어렸을 때 왔었어요. 오면 막 3개월 4개월씩 약 팔아요. 막 서커스 보이고 그리고 탄력 받을 때 이제 막 장날 같은 데는 장수팔 씨하고 구춘자 씨 오셔가지고 막 만당 같은 거 하고 막 그랬어요. 그죠? 잘 모르시죠? 장수팔 씨하고 그 요즘이랑 개그맨 비슷한 분들이에요. 유명한 전설적인 인물이죠. 돌아가신 지 한참 됐어요. 그러면 그때 하면 뭐요? 그게 3개월 4개월씩 임시건축을 만들어가지고 약 팔다가 철거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과세 주는 거야. 요즘으로 말하면 뭘 얘기하는 거야?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임시건축물이잖아요. 그죠? 어차피 일정 기간 지나면 철거할 거죠. 그러니까 걔는 뭐 해주겠다? 비과세.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로 안에 사치성 재산은 제외. 사치성은 절대 비과세 안 됩니다. 앞에 별꼴 우선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얘는 절대 비과세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실 거,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1년 초과되면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자, 1년 초과되면 우리가 아까 특례 배울 때 그랬죠. 지난주에. 1년 초과되면 세금을 등기는 해야 안 해요. 안 하지. 임시건축 철거할 거니까. 대신 1년 넘어갔으니까 옛날 취득세 2%를 내야 되는 거야. 그 얘가 나중에 특례세를 할 때 중과 기준세를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두 개 기억하셔야 돼요. 사치성 안 되고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그죠? 4번도 마찬가지요. 공동주택 개수 나오죠? 자, 이것도 두 개 기억하셔야 돼요.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건축법상 대소서는 비과세 안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금액 나오죠. 9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그러니까 시가편이 9억 이하여야 돼요. 그리고 건축법상 대수선은 비과세 안 돼요. 여러분 건축법 배우면 공법에 대수선 나오죠. 그죠? 대수선 뭔지 아시죠? 뭐 그거예요.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설명할 수 없는 그 대수선. 그러니까 막 기둥뿌리 세 개를 동시에 수선해. 그럼 대수선이죠. 이런 것들은 비과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런 거예요. 뭐 아파트 엘리베이터 같은 거 오래되면 노후화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조하고 수선하게 되면 취득세를 자꾸 내라니까 사람들이 못 고치고 사는 거예요. 세금 때문에. 그러니까 9억 이하까지 뭐 해줄게? 비과세 해줄게. 고치고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입니다. 5번은 볼 게 없는 게 상속인데 자동차 같은 거 이건 시험에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차를 갖고 계시다가 얘가 뭐 화재가 나거나 막 침수돼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인데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말소등기를 했어야 되는데 못 하시고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러면 서류상으로 살아있는 거지 차가. 그럼 어떻게 돼요? 상속이 돼버리잖아. 그죠? 근데 걔는 차를 이미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 애들은 말소 안 돼 등기가 넘어와서 소유권이 상속이 되더라도 뭘 해주겠다는 거야? 비과세 해주겠다. 그런 얘기인데 자동차기 때문에 시험에서 주로 내진 않습니다. 얘가 정답으로 내진 않죠.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밑에 문제들이 많잖아요. 보시면. 그죠? 그 볼게요. 1번 볼게요. 30회 때 거네. 시간에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1번 뭐라고 돼요? 공동주택 개수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편이 얼마? 9억 이하. 그리고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 얘가 뭐요? 비과세잖아. 답 1번이잖아요. 그 이게 정답으로 나온 거예요. 30회 때. 그죠? 형제간의 부동산을 사고 교환했대. 유상승계고. 그죠? 직계존속 거전 주택을 증여받았으니까 무상승계 취득이고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부동산 취득했으니까 취득세 당연히 내시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주택조합의 해당 조합원용으로 주택전 부동산 취득하면 조합원이 세금을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비과세 되는 거 하나밖에 없는 거지. 1번.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른쪽 2번이 제가 말씀드린 탁탁탁이에요. 29회 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기억. 위탁, 수탁. 비과세. 그죠? 니은 탁탁. 3번도 탁탁이죠. 탁탁탁탁이잖아. 세 개가. 리을은 뭐야? 주택반 주택조합이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 여기 탁탁 있어 없어? 없어. 얘는 과세예요. 그럼 답 하나예요. 그죠? 이 탁탁만 기억해서 이 문제는 주워 먹기 문제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싶은데요.
자, 밑에 32회는 안 풀겠습니다. 이거 작년 나온 건데, 왜냐면 그거 우리 공부 안 한 게 있어가지고. 거기, 근데 틀린 거 그랬는데, 지금 배운 것 중에 3번 있죠. 동그라미 3번 뭐라고 돼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기관 취득에 대해서 과세는 외국 정부 취득은 취득세를 뭐 한다? 부과한다. 맞죠? 이거 지금 한 거잖아. 그죠? 상속은 언제 취득해요? 상속 개시일. 5번은 부동산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라 등기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뭘 하시면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거로 본다. 이랬죠. 이런 문제가 약간 어렵게 느껴진 게 뭐냐면 지금 이 5개 지문에 취득 시기 문제가 2개가 있고요. 납세 의무에 관한 게 하나 있고 비과세 하나 껴 있고 그다음에 신고 납부에 관한 얘기 5개가 다 내용이 달라요. 4개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 풀 때는 같은 문제인데도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1, 2, 3, 4, 5번 내용이 다르니까. 요즘 추세가 그래요.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체감할 때는 되게 어렵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씩 풀면 똑같아요. 이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5개가 나왔어요. 1번, 2번. 내용이 다 틀려. 그죠? 근데 우리가 문제 풀 때 한 방에 5개를 동시에 보고 문제를 풀 수는 없잖아요. 결국 어떻게 해요? 1번 읽고 OX, 2번 읽고 OX가 문제를 푸는 거잖아. 그죠? 그럼 1번이 만약에 취득 시기 문제가 얘가 과표 문제가 세율 문제다.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요? 그냥 1번은 취득 시기 문제라고 풀면 되고 넘어가. 2번 문제는 이번엔 과세 표준 문제를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여기서 취득 시기 풀었어. 그럼 2번도 취득 시기 문제가 나오라는 보장은 그런 신경 쓸 수 없는 거죠. 한 방에 취득 시기 5개 나올 수도 있고 과표에서 5개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얘는 단순히 뭐야? 이거를 하나씩 집어넣은 것 뿐이야. 그럼 여러분 문제 풀 때는 지문 하나씩 푸는 거니까 이게 개별 문제에 OX 문제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걸 전체를 놓고 보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문제 하나에다가 앞에는 취득시이고 뒤에는 또 과표 문제고 뒤에는 또 뭐고 막 이런 게 짜증나.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어차피 똑같은 거야. 그죠? 근데 우리가 풀 때는 이제 느낌이 다른 거죠. 되게 어렵네. 이런 순간부터 문제풀이가 어려워지는 거 진짜로. 요즘 문제 다 이래요. 이제 하나씩 보면 별건 없어요. 잡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취득 비과세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국가등 비과세고 기부채납 조건 얘는 비과세 안 된다겠죠. 그러니까 조건 이행 않고 팔아먹거나 안 하겠다고 변경되면 당연히 비과세 안 해주고 그리고 반대급을 뭔가를 받거나 무상사인권 제공받으면 비과세 안 해줍니다. 그죠? 그리고 식당 뭐요? 탁탁탁. 이렇게 탁탁탁만 기억하면 돼요. 그죠? 법률 환매권하사 앞에 법이죠. 징발재산청의 특별조치법 필요 없고 어쩌고 나오고 법률 환매 어쩌고 얘 비과세. 그죠? 임시건축물 조건 사치성 재산 안 되시고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공동주택 개수도 마찬가지죠. 건축법상 대수선 제외 그리고 9억 이하 이 2개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이렇게 비과세는 보시면 돼요. 그죠? 자, 여기까지가 취득세 관한 내용입니다. 금방 푸른 문제니까 넘어가시고. 자, 이제 등록세를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이거는 뭐 한 문제 나오는데 뭐 재작년인가 2문제 나온 적도 있고 원래 한 문제 나와요. 거의 한 문제. 어쩌다 2문제 나올 때도 있고 그죠? 내용은 많지 않아요. 얘는 크게. 얘 뭐예요? 옛날에 등록세가 옛날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있고 소유권 관련 없는 등기 2개 나눠졌는데 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취득세하고 통합이 돼서 떠나갔고 남아있는 소유권과 관련 없는 등록세하고 면허세라는 걸 합해가지고 이름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등록 면허세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요게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흐름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취득세 흐름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법은 대상 정해주고, 그죠? 취득세는 뭘 사면, 등록세는 뭘 사면 대상 정해주고, 그 세금을 누가 낼지 정해주죠. 납세 의무자, 그죠? 그리고 기준 금액. 얘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할까? 얘는 막 종류별 다 틀려가지고 못 썼어요. 그죠? 그리고 세율은 얼마, 여기다 얼마만큼의 세금 부과할, 이거 다 똑같잖아요. 정해주는 거. 그리고 어떤 식으로 세금을 거둘 것이냐? 얘도 신고납부죠.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신고납부. 언제까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도 안 하면 가산세 부과되고. 그러면 다 똑같아요. 재산세도 그러겠죠. 재산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표, 세율, 보통징수, 가산금 이렇게 흘러가겠지. 흐름이 날 것도 없어요. 얘는. 그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징을 볼게요. 자, 얘는 납세 의무가 언제 성립이 되느냐?
요즘에는 옛날에는요 이런 거를요 여기서 안 물어봤어요. 왜? 이게 어디서 나와요? 조세총련에서 배웠어. 조세총련에서. 그죠? 그럼 보통 저거 어디서 물어봐? 총론 파트에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에 관한 이렇게 물어본 게 정상이었어요. 요즘에는 뭐라고 나요? 세목에서 물어봐요. 등록세 문제 풀면서 뭐라고 나? 등기 등록할 때 납세 의무가 확정, 뭐 성립되는 조세이다. 취득세 할 때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이렇게 물어봐요. 같이. 믹싱해서 물어보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배우긴 총론에서 배웠는데 물론 취득세 연관된 문제긴 하지만 그거를 취득세 갑자기 물어보면 똑같은 문제를 물어봤는데 아까 말했죠.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훨씬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이 문제를요. 총론 파트에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에 관한 내용 이렇게 같이 묶어놓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뚝 떼면 이게 어려운 거지. 요즘 추세가 이러니까 자 등록세는 등기 등록할 때 내는 거니까 납세 의무가 언제 성립한다?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하고 이런 납부방이 뭐예요? 신고 납부니까 언제 신고할 때 납세 의무 확정이 되죠. 취득세는 언제 성립해요? 걔는 취득할 때 내잖아. 그러니까 언제 성립해? 취득할 때 성립하고 걔도 신고 납부니까 언제 내가 낼 돈이 확정돼요? 신고할 때 확정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얘는 지방세죠? 그 중에 무슨 세?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은근히 틀리면 안 되고 도세 및 구세. 이 구는 무슨 구를 말한다겠죠? 자치구 어디 밑에 있는 구?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도 단위에선 도세로 들어가고 특별시, 광역시 세가 아니라 구세다. 그죠?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건 중요한 특징입니다. 등록세에서. 얘는 6,000원 미만으로 나오면 얼마래? 6,000원을 내야 돼요. 징수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우리 보면 취득세 아까 뭐 배웠어요? 면세점. 걔는 50만 원 이하면 취득세 부과를 안 하죠. 재산세는요.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근데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그럼 틀려요. 왜? 이거는 6,000원 미만이 얼마를 내야 돼? 6,000원을 내야 돼. 왜냐면 얘가 이런 표현을 하고 나중에 얘가 수수료는 아니죠. 성격이 그러는 거. 수수료가 뭐예요? 뭔가 일을 해준 대가로 받는 거지. 그러니까 등록세는요. 왜 돈을 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등록세를 받아가요? 여러분 이름으로 공부상에다가 여러분 이름을 써주기 때문에 그 대가로 받아가는 거예요. 그냥 날로 받아가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대신 여러분 이름을 등기부 등본에 여러분 이름을 써준 대가로 받아. 노가다를 한 거지 걔네들이. 그럼 최소한의 뭐는 받아야 돼? 볼펜값은 받아야지. 써줬잖아. 여러분 이름 썼잖아. 잉크값하고 그건 받아야 되는 거야. 그냥 공짜는 안 해줘요. 그러니까 최소 얼마는 받겠다는 거야. 6천. 얘가 원래 3,000원이었거든 옛날에. 3,000원 물가 올랐다 해서 더블로 확 돼버린 거. 이게 몇 년 전에 개정돼서 원래 3,000원이었어. 몇 년 전에 6,000원 확 올라온 거예요. 6,000원 미만이면 그 색을 6,000원 한다 그래요. 그럼 우리 뒤에 가면요. 말소등기란 게 있어요. 이게 말소등기가 한 건당 3,000원이었거든요. 그죠? 근데 얘가 6,000원 받겠어요. 자, 이걸 그냥 3,000원 그냥 놔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만약에 말소등기 건당 3,000원. 그래서 말소등기 하러 3,000원 가지고 갔어. 그럼 3,000원 받아요? 아니지. 얼마 달라고 그래? 6,000원 달라고 하지. 왜 법이 3,000원 6,000원 달라고 그래? 보여주지. 야, 이게 3,000원 맞는데 근데 뭐라 그랬어? 근데 걔가 6,000원 미만이면 얼마 내라고? 6,000원. 그럼 어차피 얘는 얼마 내야 돼? 6,000원 내야 돼. 그럼 이거 3,000원 넣으면 안 되지. 그래서 얘가 6,000원 개정되면서 뭐또 바뀐 거예요? 건당 6,000원. 둘 다 원래 3,000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6,000원 바뀌면서 한 건당 최소 금액이 얼마다? 6,000원. 그러니까 얘는 택시 기본요금하고 똑같은 거야. 여러분 등록하려고 등기소 가면 주머니에 최소 얼마나 있어야 돼? 6,000원 있어야 5,000원 갖고 가면 안 해줘. 왜? 최소 금액이 얼마야? 6,000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등록세에서. 시험이 굉장히 잘 나오죠. 그리고 얘는요. 우리 등록세는요. 다른 세법과 다 틀리게 얘만 유일하게 형식주의예요. 다른 애들은 뭐예요? 실질과세 원칙이죠. 형식이 등기 등록 여부나 허가 여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하거나 사실상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 얘는 그거 없어요. 얘는 무조건 뭐만 따져? 야 이게 진짜 주인 누구 다 필요 없어. 다 됐고 니들 중에서 누구 앞으로 등기할 거야? 저요? 그럼 니가 내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형식을 갖춘 사람한테 무조건 세금을 걷습니다. 해서 등록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예요? 등기 등록을 하는 자, 즉
이름 올라가는 명의자가 무조건 세금을 내는 거야. 내 이름은 제가 내고요. 여러분 이름으로 등기하면 여러분이 세금을 낸다. 이런 뜻입니다. 형식주의. 그리고 이 5번도 잘 나와요. 등기 등록 후 무효나 말소가 된 경우에도 과언업으로 환급하지 아니한다. 우리가요, 이 환급할 때 나오는 게 헷갈리는 게 이해하고 취득세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연부 취득할 때 중간에 계약이 해제되면 미리 냈던 취득세는 환급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걔네 왜 해준다겠어요? 취득세는 물건을 취득을 하면 내는 건데 계약 해제되면 취득을 안 한 거니까 환급을 해줘. 얘는 안 해줘. 자, 그러니까 이거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오늘 세법을 처음 들었어. 오늘 등록하고 근데 앞에서 뭐라 그래요? 원장님, 부원장님이랑 뭐 오늘 쓰는 세법은 그나마 뭐 괜찮은 거예요. 쉽고 이게 다른 과목보다는 좀 그 들으면 좀 이해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거 딱 안 들었는데 장난이 아닌 거야. 속으로 야, 쉬운 게 이 정도면 어렵다는 애들은 죽으라는 얘기네. 아, 이건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이분이 비장하고 어떻게 해서 오자마자 책을 딱 받아서 열심히 하려고 뭐 했어? 습관적으로 이름을 쓴 거지. 책에다가 옆에다가 김머식이 막 이쁜이 이렇게 딱 써놓은 거야. 그리고서 이제 1시간 들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환불해달라고 갔어. 이 책값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줘. 왜 안 돌려줘? 그래요, 이름 썼잖아. 등록세를 왜 받아요? 여러분 이름을 써준 대가로 받았지. 그죠? 근데 나중에 얘가 무효나 말소가 됐다. 와서 야, 지난번에 등록세 낸 거 돌려줘? 돌려줘, 안 돌려줘? 안 돌려줘. 이름 쓰면 안 돌려줘. 그래서 환급 없다. 그런 얘기죠. 없다. 그죠? 그런 거죠. 이쁘니까 제 와이프 저기 아이디 이름이라 했잖아요. 제가 엊그제 그 방송국에서 그 저기 뭐 유튜브 바카스 뭐 동영상을 찍었거든요. 그 학교 선생님 뭐 둘이 찍었는데 그 둘이 찍다가 이제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 학교 선생님 둘이 막 이렇게 하는 거 찍는 거야. 무슨 얘기다가 와이프 뭐 집사람 얘기가 났어요. 이게 내용 중에 집사람. 그래서 집사람 얘기하고 우리 이렇게 하다가 집사람 저기 하시죠? 뭐 하죠? 예, 그렇죠. 근데 이름이 뭐라고 집사람 이름 뭐라고 저장돼 있어요? 그랬더니 이쁜 마늘이라고 돼 있대. 학교 선생님이 자기 핸드폰에 와이프 이름이 이쁜 마늘 이렇게 돼 있대요. 그 말 듣고 내가 기절하는 줄 알았잖아. 왜? 제 핸드폰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진짜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거짓말 하지 마라. 진짜래. 진짜 이쁜 마늘이야. 근데 차이가 하나 있어. 저는 이렇게 썼고 그냥 이렇게 써. 틀리긴 틀려. 이야, 쓰러져 놨어요. 야, 어떻게, 야, 신기하다, 이거. 이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야, 내가 그래서 속으로 그랬다. 서로. 참, 우리 와이프나, 교수님 와이프나 참 자아가 너무 강하다고. 뭔 자식, 쓸데 무슨 근거는 자신감이 저렇게 있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걸 쓰고 다니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들도 자기 의지가 아니래. 자기 의지 없이. 그죠? 하긴 제 의지면 와이프 핸드폰을 삭제시키겠죠, 번호를. 그죠? 그리고 전화 올 때만 그냥 받겠지. 어차피 번호는 아니까, 그죠? 굳이 저장시킬 필요는 없겠지, 그죠? 그냥 받기만 하겠지, 그죠? 그 정도겠지, 그죠? 제 의지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막 외우지 말고. 지금요, 여기 얘도 그렇지만 여기 있는 건 참 기본적으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6번은 진짜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얘가 등록세에만 있는 특징이에요. 자, 보세요. 등록세를 뭐 했다고요? 신고하지 않았어. 그럼 무신고 가산세 부과되죠. 그런데 얘가 뭐 했다고요? 돈을 냈대. 신고는 안 했는데 돈을 냈대요. 그러면 신고는 안 하고 돈을 내더라도 신고 안 했으니까 원래는 뭘 내야 돼?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등록세는요, 신고를 안 했어도 납부를 하시면 신고하고 납부로 봐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얘는 그 누구만 해당이 된다고요? 등록세만 해당이 돼요. 다른 데는 절대 없고. 그러니까 이건 진짜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얘는 뭐라고 내겠어요? 이렇게 내다가 신고하고 납부로 보지만 뭐 가산세는 부과한다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안 그러면 뭐라고 잘 나와요? 신고하고 납부로 봐 신고불성실 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렇게 내버려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 100분의 50이 문제야. 우리 세법은 여러 군데 나오다 보니까,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강의하다가 등록세는 시간 없으면 안 하시더라도 뭐는 꼭 알아야 된다. 그러면 3개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3번, 4, 5번, 6번은 무조건 일단 얘는 기본으로 아무리 몰라도 기억은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되게 많이 나온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무효나 말소가 돼도 환급 안 해주고, 얘는 뭐라고요? 이건 진짜 많이 나와요. 신고하지 않았어도 뭐 하면
납부하면 이걸 외울 거 아니에요? 시험은 어떻게 내게요? 취득세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납부 이렇게 내. 그럼 여러분은 막 취득세 대충 넘기고 막 뒤에서 그렇지 안 해도 납부하면 얘는 가산세 부과 안 한다고 해서 맞았다는 거예요. 맞긴 뭘 맞아요? 취득세는 아니라니까. 누구만 기라고요? 등록세만. 이것만 해도 등록세 중요한 거기도 한 거예요. 그죠? 특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그 160페이지에 총칙의 등록 원에서 정의 나오는데 좋은 얘기고요. 그죠? 그 양가로 이번에 160페이지요. 등록이란 재산권 그 밖의 권리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안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제외하되. 무슨 뜻이에요? 취득을 해가지고 등기하는 애들은 어디로 갔어? 취득세 넘어갔으니까 걔는 아닌데 근데 거기에 예외가 있다는 거야.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등록은 뭐한다? 포함한다. 그러니까 1, 2, 3, 4가 원래 취득세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얘는 뭘 낸다고? 등록세 대상이래요. 해서 얘가 원래 이게 2개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4개로 늘어나가지고 29회 때인가? 그 바람에 4개로 늘어나가지고 이때 당시 시험에 나왔어 이게. 왜? 딱 좋잖아요. 오지선당인데 요게 취득세인데 등록세 대상이 4개가 나온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4개 하나 집어넣고 답을 4개 딱 좋지 해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당시. 자, 그래서 거기 보세요.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이 취득에 따른 등록이라고 돼 있죠. 자,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은 취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근데 뭘 낸대? 등록세를 내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고 우리 그거 기억나.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을 원시 취득, 출원으로 취득하면 취득세 면제를 해줘요. 그럼 취득세를 묶어둬요. 왜? 면제가 되니까. 근데 취득세 안 내. 근데 문제는 뭐야? 등록을 해줘야 되냐? 근데 그냥은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공짜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얘를 어디로 넘긴 거야? 등록세 넘겨버린 거야. 그럼 제가 가서 뭐라 그래요? 야, 이거 취득세 면제니까 나 그냥 등록해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오, 그래 취득세 내지 마. 근데 등록할 때는 안 돼. 왜? 그랬더니 법을 이거 보여주는 거야. 이거 봐봐. 등록 그냥 못 해줘. 공짜로는 안 돼. 그래서 뭘 받겠다는 거야? 등록세는 받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얘기야, 애들이. 밑에 것도 마찬가지. 외국인 수의 취득세 과세 물건을 연부 취득했다는 등기, 등록 그랬죠. 이거는 이제 들어올 때 외국인 수 물건 들어올 때 뭐는 돼요? 취득세인데요. 우리 취득세 배웠죠? 수입하는 자, 그죠? 근데 뭐는 못해? 등기는 못해요. 연부 취득이니까 본인 앞에 등기는 못하잖아. 그럼 이미 뭐는 냈어?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등록세 대상으로 넘긴 거예요. 이것도 다 그런 뜻이에요. 대상인데 결국은 무슨 얘기야? 등기는 그냥 못 해주겠다는 거야. 원래는 따로 합해졌으니까 원래 그냥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만 또 나눠버린 거야. 그러니까 꽁수죠. 그러니까 돈 더 받겠다는 얘기지. 공짜 안 해주겠다. 자, 제척기간의 경우가 있대요. 여러분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7년 안에 세금 부과해야 돼. 그죠? 지나버렸어. 그럼 취득세 부과 못한다겠죠? 그리고 그냥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죠? 그냥 해주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고 취득세 내지 마. 대신 뭐를 내? 등록세만 내. 이게 그런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면세점. 아까 면세점은 취득세 부과 안 한다고 했죠. 50만 원 이하짜리 샀어. 그러니까 뭐래요? 야, 50만 원 이하니까 다 그냥 해줘. 그랬더니 뭐라 그래? 취득세 2% 내지 마. 하지만 등기는 그냥 못 해줘. 뭘 내? 등록세 내. 이런 거죠. 해서 이 4개가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건데 뭘 낸다? 등록세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이 161페이지 29회 때 시험에 나온 거지. 그걸 뭐라고 나왔어요? 지방세법상 등록 면허세가 과세되는 등기가 아닌 것은 그랬죠. 1, 2, 3, 4가 그거잖아. 그죠? 5번이 답이었어요. 그래서 그 4개 집어넣고 5번 쓰고 정답을 냈던 거죠. 그죠? 여기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징 나오죠? 지금 읽은 거예요. 1번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하고,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신고할 때 확정되고, 3번은 지방세로 도세 무슨 세고, 구세고, 그죠? 얘도 신고 납부죠? 등기 등록 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하시면 되고요. 뒷장 넘어가면 가산세 똑같아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취득세하고 똑같죠? 뒤에 또 나오겠지만, 그죠? 나머지 보시면 되고 8번에 6,000원 미만이면 뭐라고 돼 있어요? 6,000원을 그 세액으로 한다. 최저세액. 그래서 최소한 그 금액은 받겠다. 그런 얘기고. 10번 보시면 외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서 등기 등록을 한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등록 면허세가 부과하는 형식주의 조세이며 수수료적 성격을 지닌 조세이다. 이게 특징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납세 의무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세는 여기 지금 한 거고요. 자, 아까 말했죠? 납세 의무자는 누구라고요? 무조건 명의자가 되는 거예요. 명의자.
형식을 가지고 이름 올라간 사람이 되는 거. 무조건 이름 올라간 사람? 여러분 전세권 설정 등기 한다고 생각해봐요. 전세권 설정 등기. 그러면 세입 여러분이 막 전세를 들어간다 봐요. 그럼 전세권 설정하죠? 그럼 명의가 세입자인 여러분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합니까? 집주인 명의로 전세권 설정합니까? 아니 내가 지금 전세를 5억 주고 전세 들어가는데 전세권 설정을 집사람이라네. 갑자기 집사람이 나오네. 아 나 진짜 후유증이. 죄송해요. 쉬는 시간 아까 전화 받아가지고 와이프한테 그 후유증이 아직도 있네. 충격받아가지고 1시간 지났는데 아직도 갑자기 쉬는 시간 되니까 또 갑자기 그 생각이 또 나가지고 이게 참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그죠? 예? 쉬라고요? 아무리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제정신이 헛소리 하는 거 보니까 쉬어야 될 때 됐어.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